안녕하세요. 초보 병아리 파이썬 강의를 하고 있는 시공여행자입니다. 16편 채점 기계 주옥권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요즘은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비롯해서 각종 자격증 필기시험을 CBT 시험이라고 하는데 컴퓨터를 이용해서 입력 즉시 채점을 하고 시험 종료 즉시 합격 여부를 판정해 주죠. 이것이 어떤 원리에서 이루어지는지 배웁니다. 복습 한 걸음 더입니다. 먼저 사칙 연산. A와 B를 입력받아서 4가지 연산을 수행합니다. 10과 20을 여기 입력받았죠? 그래서 4가지 결과를 내는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코딩을 해보세요. 다음은 다중반복입니다. 여기 바깥쪽에서 1부터 5까지 반복을 하고 안쪽에서 J가 1부터 3까지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J를 출력을 하면 과연 이 3가지 중에 어떤 것이 될까요? 5줄, 3칸, 3칸, 5줄. 먼저 여기를 보면 5번 반복을 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i가 1이 됩니다. i가 1이 돼서 j를 3번 반복하라고 하니까 다시 j가 1이 됩니다. j를 출력하니까 맨 처음에 1이 나오겠죠? 여기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j를 하나 증가를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j가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 둘이 맞겠죠. 이것은 탈락입니다. 그 다음 J가 3이 되죠. 3. J가 3까지 다 갔으니까 끝났습니다. 그 다음 줄 바꿈에 의해서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죠. 가운데 것이 정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J가 끝났으니까 다시 i가 증가를 합니다. i가 2로 증가를 해서 두 번째 줄을 행하게 되는데 두 번째 줄에서 마찬가지 J가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출력이 됩니다.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즉, 첫 번째 반복문에서 5줄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 줄은 줄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들어가서는 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줄 하고 칸을 다 채운 후에 다시 한 줄 가고 또 칸을 채우고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거는 J가 아니고 I일 때 이렇게 됩니다. I는 1부터 5까지 반복을 하는데 여기 이 구간을 반복할 때는 I가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3번 반복을 하는 동안에 I는 3번 똑같은 수를 출력하게 되죠. 그 다음 줄 i가 2로 바뀌면서 2를 출력하고 3을 출력하고 4를 출력하고 i로 했을 때만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직접 확인해 보세요. 미리 보기입니다. 10번 반복을 하죠. 문제가 10문제라는 뜻입니다. 난수 기계, 이건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난수를 2개씩 덧셈을 만들어서 출력해주는 코딩입니다. 지난번에도 이것은 채점을 하는 코딩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답만 판정을 내리고 더 이상 전체적인 점수에 대해서는 코딩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판정을 내리고 나서 10점을 더하게 되는 거죠. 원래 있던 점수 S는 초기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초기화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초기화가 먼저 되어 있어야 하고 거기다 10을 더해서 10점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단 맞았을 경우 그때만 증가합니다. 자, 그렇게 반복을 해서 10문제를 풀고 나면 맞았을 때만 점수가 증가하겠죠. 마지막으로 이 반복문이 다 끝나면 이 부분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2줄을 하게 되는데 2줄을 잘 보세요.
앞에 있는 이 S가 90 이상이라는 부분하고 뒤에 있는 S가 100 이하라는 것을 AND라는 접속사, 여기서는 두 조건이 다 만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90점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100점 이하여야 되는 거죠. 두 조건이 다 만족할 때만 A가 나옵니다. 만약 101점이라면 A가 안 나오겠죠. 오류가 생긴 거죠. 100점 만점이라면. 또 89점이라면 A가 나오지 않죠. 두 경우가 만족할 때 이렇게 판정을 내립니다. 각각의 A, B, C, D 판정을 모두 내릴 수가 있습니다. 실전으로 확인해 보세요. 오늘의 채점 기계의 목표는 편의상 문제를 5문제만 했습니다. 5문제의 덧셈을 문제를 출제를 하고, 요거는 문제 기계로 출제가 되겠죠. 이 부분은 우리 사용자가 입력을 하는 부분입니다. 답을. 자, 4개 다 맞는 답을 입력했고 마지막에는 틀린 답을 입력했습니다. 그러니까 4개 다 맞고 마지막에 얻은 점수가 80점이 되겠죠. 판정은 등급이 B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을 직접 코딩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장했던 문제 기계를 로드 프로젝트, 포크 프로젝트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두 자릿수로 굳히고 다시 덧셈으로 모두 3개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한 반복문으로 되어 있던 것을 5번 반복하는 것으로 고쳤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팁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계산해서 푸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개발해서 코딩하는 사람이니까 일부러 답을 계산하면서 풀 필요는 없습니다. 답을 화면에 보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죠. 나중에 그 답은 지우면 되니까요. 여기 X 앞에다가 살짝 답을 출력해 줍니다. 그 답을 보면서 문제를 풀게 되죠. 자, 해볼까요?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자, 125라는 답이 나왔으니까 그대로 따라 치면 됩니다. 자, 125. 자, 일부러 틀려보겠습니다. 42니까 41을 해보겠습니다. 다 알고 있죠? 그 다음 118 맞춰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다음에 문제를 맞았을 때 합계를 구해야 되죠. 합계를 구하려면 여기 갖다면에서 엔터를 쳐서 들여쓰기가 안 됐군요. 이럴 때는 탭 키를 눌러서 들여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S라는 변수를 사용하겠습니다. S는 S 더하기 점수가 일정하게 10점씩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는 변수를 쓰지 않고 그냥 20점이네요. 20점씩 올라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S가 맞았을 때만 20점이 증가하게 되겠죠. 틀렸을 때 감점을 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여기 밑에다가 S는 S 빼기 10 하면 되겠죠. 20점 감점은 너무 심하니까 10점 또는 적당하게 숫자를 줄여줘도 됩니다. 보통은 이런 감점 프로그램은 없고요. 자, 여기서 실행하면 오류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주소를 정확하게 맞춰도 자, 오류가 나죠. Name S is not defined. 예상한 대로 초기화가 안 됐습니다. 이 오류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오류라 일부러 제가 초기화 오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는 점수를, 누적한 점수를 문제가 다 끝나고 나서, 5문제가 다 끝나고 나서 출력을 해야 되겠죠? 점수는 요 맨 앞에 프린트문으로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입력을 하면서 good, oh no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싶지 않을 때는 요 P자 앞에서 샵을 걸어서 얘네들을 잠재우면 됩니다. 주성문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잠을 재워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쓰면 됩니다.
근데 여기 else에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오류가 납니다. 일부러 오류를 발생시켜 보겠습니다. 인덴테이션 에러라고 나오는데 들여쓰기를 뭔가를 뒤에 해야 되는데 여기 들여쓰기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명령어인 오늘 패스를 알려드립니다. 패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의미한 명령이죠, 사실은. 그러나 이제 이런 구조만 가르쳐주고 싶을 때 이 명령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시험 점수를 끝내고 등급을 판정을 해야 됩니다. if문으로 판정을 해야 되겠죠? 어떤 조건이 될 때는 A, 어떤 조건이 될 때는 B 이렇게 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if문 넣고 이 S라는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A가 되겠죠? 이상은 이걸 쓰고요. 90. 자, 그리고 말 그대로 그리고에는 AND를 쓰고 S가 100점 이하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서 S라는 말이 중복이 돼서 나오지만 이 S를 빠뜨리면 오류가 나니까 반드시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콜론하고 엔터를 치고 판정을 출력합니다. 나머지 등급도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해서 수정을 하면 됩니다. 자, 복사 붙여넣기를 해놓고 다 수정을 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여기가 미만이라는 거, 90점 미만, 80점 미만, 70점 미만, 60점 미만이고 마지막 줄은 elif가 아니라 그냥 else라는 것. 그러니까 이 점수가 아닌 것들은 모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실행을 해서 마지막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물음표 부분에다가 우리가 입력을 하고 싶은데 여기 답이라는 부분을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바로 입력을 해서 결과를 내고 싶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이라는 부분을 삭제를 해야 되겠죠? 자, 코드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안 나오게 하고 그다음 여기 물음표도 나오면 안 되겠죠? 물음표도 빼고. 그런데 또 한 문제가 있습니다. 보세요. 자, 이와 같이 답이라고 입력은 안 돼 있지만 커서가 다음 줄로 줄바꿈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옆에다 하고 싶은데 다음 줄로 넘어갈 때 해결 방법이 있었죠? 여기서 스탑을 누르고 가로 변동을 해주면 됩니다. 한 칸 띄워주면 되겠죠? 여기 고쳐서 실행하는 화면입니다.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틀려서 60점을 나오게 했고 판정은 D가 제대로 나오는데 여기 판정 D를 이 점수 옆에다 출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답을 미리 노출했던 부분, 이 부분을 삭제를 해줘야 되겠죠. 일부러 두 문제를 틀렸고요. 점수는 60점이 나왔습니다. 등급도 D로 판정이 잘 되었네요. 최종 소스 코드입니다. 문제 앞에 I와 번이라는 글자를 넣어주면 오른쪽과 같이 문제 앞에 번호가 차례대로 나열되면서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 강의를 예고해 드립니다. 디버깅입니다. 벌레잡기라는 뜻이죠. 지난번 만들었던 탈출 게임의 벌레를 탈출 게임 3번 버전에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벌레들 잡아야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